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 선정의 단계. 졸업작품의 주제 선정은 작업의 첫 단추를 끼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 선정은 졸업작품 진행에 있어서 첫 고비인데요. 나 뭐 하지? 나 어떻게 하지? 가끔 학생들이 종종 학기 중에 주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달 지나서 저 변경할래요. 변경해도 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주제 선정에 그만큼 중요함을 깨우쳐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얼마나 낭비해요. 앞에 한 달 반, 두 달 한 거를 통째로 날리고 저 다른 주제 할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제 안 정해졌다고 하시면 오늘부터라도 뭐 하지? 많이 찾아보고, 아까 앞에 시간에서 주제를 탐색할 것, 참고할 사이트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뭘 할 건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뭔지 잘 선정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만 졸업작품의 진행 도중에 주제 선정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지 않고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졸업작품의 주제 선정과 선정 시 중요 포인트 4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조금 자세히 부연 설명을 하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졸업작품이 3년 과정에 응축시켜주는 결과라는 점 때문에 과욕을 부리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건축에서부터 실내 공간까지 다 내가 할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건축과 실내 공간을 모두 포함한 프로젝트를 선정하시게 되면 최종 결과물은 건축도 아니고 실내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메스와 조닝에서 끝나고, 공간에 대해서는 말도 못한, 디테일은, 조명은, 가구에 대한 고려는 마치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왜? 건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건축적 형태를 조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과 학생들은 건축 메스만 다루면서 졸업작품을 하거든요. 반대로 건축과 학생이 실내 건축까지 나 다 할 거야,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건축이 아닌 실내 건축에 가까운 주제를 선택을 해서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사회적 흐름과 시사적인 것이 부합되어 있느냐. 주제를 선정할 경우 학생들이 대부분 시대적, 사회적 흐름과 연결된 시사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림픽, 월드컵, 세월호, 이럴 때 그거에 관련된 것들 혹은 그것에 관련된 부대 시설들을 많이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주제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 보니 어떻게 거기에 내가 특성화를 집어넣을 것이냐. 물론 자주 다룬다는 거, 그만큼 표현할 거, 아이디어가 넘친다는 거죠. 아무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자주 다뤄지는 주제로는 주민센터, 또 문화 집회시설, 또 공공시설, 그 다음에 요즘 보면 우체국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택배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체국의 기능이 점점점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주변에 예전에는 이렇게 붐이 일었던, 활성화되어 있던 공간인데 붐이 죽은 그런 공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또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금 SNS, PC게임, 휴대폰이 마치 친구인 것처럼 찰싹 붙게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온라인상을 위한 정보 활성화 또는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최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그런 공간을 계획하시면 어떨까. 또 점점 환경 문제, 그러니까 친환경 문제, 그린 디자인,
뭐 유니버설 디자인, 또 어디죠? UN에서 선포한 20몇 가지 있죠. 그런 관련된 주제들을 통해서 표현한다거나, 혹은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신토부리 해서 전통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주제들도 단골 주제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했듯이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적당한 규모의 공간을 계획하라. 실내 건축 공간을 중심으로 섬세하게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되면? 너무 크면. 졸업 작품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공모전들의 이렇게 상 받는 것들을 보면 실내 디자인적인 접근이 너무 작고 건축 성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상을 받아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점점 정체성을 잃어간다고 할까요? 그러려면 건축가를 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실내 건축 디자인,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을 우리가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려면 뭐 그런 공모전 심사위원들의 이제 성향도 점점 바뀌고 세상의 인지도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겠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은 실내 건축 디자인이라는 거 이해하시면서 적당한 규모의 공간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버려진 공간이나 자투리 공간과 관련된 주제를 주목하라. 실내 건축 설계 졸업 작품에서 선호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도시에서 버려진 유휴 공간에 대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버려진 공간에 새로 건축까지 살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육교 및 뭐 전철역 지하상가 하부 공간, 뭐 아파트 건물과 건물 사이 뭐 필로티된 공간, 아파트에 필로티된 공간을 뭐 주민복지시설로 꾸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잘 판단을 고려하셔서 계획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버려진 공간을 주목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익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A라는 공간과 B 공간의 사익 공간이기 때문에 건축적 접근으로 줄일 수 있으며 건축적 접근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으면서 버려진 공간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박수받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사회적으로 박수를 받는다는 건 공모전 같은 곳에 나갔을 때 오,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라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점이겠죠. 자, 다섯 번째, 주제 선정과 선정 시 중요 포인트. 자신의 몸을 결박하고서 해결하라는 주제는 피하라. 뭔 소리냐? 졸업 작품 주제를 선정하는 시기에 학생들이 가끔 하는 말입니다. 너무 기존 공간이 공간적으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공간을 선택해서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데 표현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냐? 너무 사각 박스인 공간을 공간으로 선정을 해서 뭔가 변형시켜서 예쁘게 꾸밀 수 있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지하 공간인데 밖으로 약간 돌출돼서 햇빛도 지하 내부로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공간의 연출, 사용자가 공간에 들어왔을 때 공간에서 느끼는 감정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입지 선정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딱 네모 박스가 아닌 어느 정도 확장 가능한, 법의 범위 안에서 확장 가능한 부지 혹은 건축물을 선택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최근 화두되는 주제가 무엇인가? 최근에는 현실적인 작품에서도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대거 선보이고 있습니다. 3D 프린터기로 막 이렇게 만드는 공간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3D 프린터기로 집을 며칠 만에 짓는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죠. 현실화 되려면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이제는 수작업이 아닌 컴퓨터 작업으로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형태,
상상하지 만드는 걸 구현할 감이 엄두를 내지 못했던 형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림 라시드 같은 사람들이 인테리어 스케이프로 대변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도 했고, 가구와 공간이 일체화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든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로나라드, 또 마크 뉴슨 같은 실내 디자이너들이 마치 그 프랭크 게리,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프랭크 게리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보여줬던 이런 유기적인, 해체적인 그런 공간의 가능성을 만들어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뭐 3D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그런 공간 개념을 잘 표현하신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응원하고 같이 연구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 도구로서 컴퓨터와 3D 프린터기를 잘 활용을 한다면 새로운 공간 어휘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으실 거고요. 또 그걸 잘 결합한다고 하면 3D의 디지털적인 이미지와 친환경적인 아날로그적 기술을 잘 접목시킨다면 주제나 감성 디자인에 접근에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 먼저 졸업한 학생들과 국내외 공모전에서 나온 주제를 참고해보자. 항상 주제 선정의 벽에 부딪히면 한번 국내 공모전에 이미 나온 주제들과 해외 공모전의 주제를 참조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제목만 똑같이 뺏겨오는 거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은 똑같이 뺏겨오지만 공간 내부가 다른걸요. 과거에 국제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해서 몇 년간 국제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을 제가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공모전을 접근하는 데 저도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이미 몇 년 전에 다 선배들이 출품되어서 생각해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고민해서 생각해냈던 거 다른 사람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살짝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만 세상에 비밀은 없다. 어쨌든 국내 다양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공모전 사이트나 이런 곳에 들어가셔서 많은 아이디어, 신선한 주제를 발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번째, 학생 자신의 능력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라. 졸업작품은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따라서 그 능력을 벗어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무리라고 저는 봅니다. 나 캐드도 잘 못해. 표현 기법인 포토샵, 일러스트도 잘 못해. 스케치업도 못해. 못하면 안 할 건가요? 그래도 나 상상력은 누구보다 좋은데.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최대치를 끌어내셔야죠. 본인의 값어치, 본인을 상품화시킨다고 말해야 될 겁니다. 앞에서 언급은 참고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졸업작품을 통해서 3년을 마무리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쌍둥이가 아니면 다 다른 것처럼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로 보여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번 조용히 하루 동안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짜 뭐지? 내가 관심 있는 게 뭐지? 내가 남보다 요만큼 더 잘하고 제잘되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그림을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거기에서도 찾아낼 수 있고요. 또 무엇을 한번 해보고 싶은지 이런 것. 또 나 학창 시절에 어떤 친구와 뭘 했을 때 정말 재미있었어 라는 것들. 그렇게 자신의 능력에 맞는 주제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전통을 현대화한 공간 주제를 선정하고 싶다면 졸업작품의 완성도를 제외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학생 자신의 졸업작품 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과 다른 차별화된 나의 주제, 나의 얼굴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바로 여러분의 주제입니다. 이처럼 졸업 작품은 결국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